자,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볼게요.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하나를 더 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상황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는 아까 임의로 추가했던 데이터 두 개를 좀 지우고 갈게요. 지금 하는 거는 이따가 나올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진행을 할 건데, 데이터 하나 추가 인설트를 사용해야겠죠? into article set 타이틀에는 제목이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고, 바디에는 내용이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야.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 더 넣어주고요. 그럼 데이터를 다시 조회하래요. 별을 사용해서 에스터리스크 전체 조회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티클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두 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줄의 데이터는 누가 먼저 데이터가 추가되는지 알 방법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 데이터는 인서트 하면 밑으로 쌓여요. 무조건 밑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예 없진 않은데, 이걸 가져가서 사용자한테 보여줬을 때 사용자는 알 방법이 없죠. 이 순서를 우리가 이대로 보여준다면 그냥 흐름상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명확한 정확도 100%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어떤 게시물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바꾼다. 구조를 바꿔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id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id라고 하는 컬럼, 실제로 우리가 아티클 객체를 만들 때에도 id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했었죠. 고유 식별값의 역할로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테이블 구조를 바꾼다. 얘는 DDL인가요? DML인가요?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예요? 데이터의 상위 개념을 건드리는 거예요? 테이블의 구조 수정. 상위 개념이겠죠. 그러면 DDL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alter table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나 테이블 구조 바꿀 거야. 어떤 테이블을? 아티클 테이블을. 여기서 뭐 할 건데? 컬럼 추가, add 컬럼을 추가할 거야. 추가할 컬럼 이름 뭐야? id라는 애야.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뭔가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네? 순서? 이거 말고 일단은 에러가 없게끔 하려면, 얘는 없어도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얘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무조건 넣어줬어야 하는 게 컬럼명과 뭐였어요? 데이터 타입이었죠. 근데 지금 테이블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컬럼을 아예 없던 걸 하나 만들어내려고 추가하는데,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예를 들어, 그러면 테이블 만들 때는 컬럼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 애드 컬럼 사용해서 데이터 타입 안 넣고 막 만들 수 있으면 이거 말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꼭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id라고 하는 컬럼은 아티클 객체에 사용했던 기억을 봤을 때 숫자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int 타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first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일단 제가 얘를 먼저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테이블의 구조를 봤을 때, 아니다, select만 해도 돼요. 자, id 컬럼이 지금 어디에 생겨났어요? 바디 컬럼의 뒤에 생겨났죠. 이건 왜 이렇게 생겨나냐면, 애초에 우리가 테이블 구조 까볼 때 필드 부분에 우리가 만든 컬럼의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id 당연히 마지막에 만들어냈으니까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만드는 id는 이제 아티클 객체에서도 변수를 맨 위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제 이 위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갖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id 컬럼을
여기 바디 뒤에다가, 바디 옆에 오른쪽에다가 만들 게 아니라 애초에 얘를 여기다가 만들면 좀 더 의미가 좋겠죠? 얘는 나중에 이제 식별감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컬럼을 제가 지울 거고요. 지우는 거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얘를 지워낼 거고, 다시 만들 때 이제 제가 id라는 컬럼의 위치를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현재? 맨 앞으로 보내고 싶죠. 그래서 first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첫 번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자, 구조를 본다면 이제 필드 id가 맨 위에 있게 되죠. 근데 first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위치를 정할 때 first 말고도 정할 수가 있어요. first는 맨 앞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애고, 이거 말고 예를 들어 id라는 컬럼을 타이틀과 바디의 사이에 넣고 싶었다 라는 상황이라면 애프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면 돼요. 애프터 타이틀, 이러면 타이틀 뒤에 내가 컬럼을 만들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first랑 애프터 두 가지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에든지 컬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맨 처음 자리, 여기는 first로 넣어주면 되고, 이 사이라면 애프터 id, 여기 사이라면 애프터 타이틀, 바디 뒤라면 애프터 바디 해도 되는데 그냥 없이 해도 뒤로 들어오겠죠? 어디에도 다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데이터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주면 id 컬럼의 값이 지금 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식별값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넣는 애였기 때문에 널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바에서의 널이 공백과 다른 점,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었죠? 데이터가 있는데 값이 없는 거, 얘는 그냥 데이터가 없는 거. 얘도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건 데이터가 없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널이 알아서 들어가 있는데 얘가 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티클 테이블에는 이미 타이틀이라는 컬럼과 바디라는 컬럼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컬럼에 데이터가 두 줄이 들어가 있었어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냅니다. 얘가 어떤 값을 넣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널 가능 여부를 따져본 다음에 널이 가능해? 그러면 기본값 다 널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걸 널 가능이지만 널로 넣고 싶지 않아 라고 할 거면 디폴트 세팅을 따로 해야 돼요. 아까 전에 DSC에서 봤던 이러한 디폴트 세팅, 여기 보시면 얘네가 널이에요. 기본 널 가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널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기본값은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 말고 별도로 또 아예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자, 그러면 이제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해라. 지금 id 값은 다 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면 식별자로 활용을 못하니까 값 추가를 하자. 얘는 insert를 쓰면 될까요? insert는 아예 없던 데이터가 하나 생겨나는 거니까 만약에 insert를 썼다면 데이터가 이 밑으로 한 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있는 공간이 있는데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 상황에 이 공간의 값을 넣어야 돼요. 자바로 치면 재할당의 과정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updat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update, 얘는 into가 없어요. 그냥 article입니다. 왜냐면 아티클 테이블 안에 한 줄을 추가할 거야. 그래서 insert into가 되는 거고, update에는 into가 없는 이유,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update article 어떻게 수정할 건데, 내가 세팅한 대로 수정할 거야. 자, id라는 컬럼에다가 1이라는 값을 세팅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치면, 아티클 테이블 안에 id라는 컬럼의 모든 값이 1로 바뀌어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복사해봐서 데이터를 임의로 제가 하나 더 넣을게요. 조회를 해요. 그러면 널인 애가 둘이 있고 값이 들어있는 애가 하나 있죠? 이런 상황일 때
하필이면 제가 1로 했군요. 얘를 2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다시 자, 널 두 개 2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업데이트 컬이 이렇게 날리면 셋 다 1이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만 이걸로 바꿔 라고 명시한 적이 없으니까 세팅한 대로 그냥 다 바꿔줘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특정 데이터를 뽑아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일단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자, 그리고 얘도 다시 만들어 줘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상태는 사실 그냥 둘 다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아까처럼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조건을 추가해주지 않았을 때 다 바뀌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조건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whe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where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where를 쓰고 지금 id 컬럼의 값들은 둘 다 널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 id 컬럼에 1, 1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줘요. 근데 널은 이런 조건이 안 돼요. 똑같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얘는 안 돼요. 왜 성공이 나왔지? 그치만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널인애를 찾을 때에는 뭘 해야 되냐? is null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id 컬럼의 값이 null인 애들을 다 찾아서 내가 세팅한 대로 1로 바꿔줘 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주고 다시 셀렉 해보면 둘 다 1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여기지. 조회를 한 상태. 근데 둘 다 이제 1로 돼버렸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숫자를 넣어줘야 식별값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2로 바꿀 거예요. 바꿀 거니까 업데이트 article set id를 2로 바꿀 거야. 근데 조건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조건을 사용할 때 where를 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데이터 들어있는 모양새가 id도 같고 제목도 같고 내용도 같아요. 그러면은 이 한 줄 골라낼 수 있는 특정 값이 있나요? 없죠. 이렇게 없을 때에는 where절로 조건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limi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limit 1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 자, 업데이트 아티클 했으니까 수정하려고 해요. id의 값을 2로 바꾸려고 해요. 얘 바꿨어요. 첫 번째 거를 만약에 바꿔요. 그리고 두 번째 거 하려고 하는데 리밋이 걸려있네. 리밋은 한 개란 뜻이죠. 한 개. 한 개. 개수 하나가 아니라 한 개를 의미해요. 이 한 개라는 뜻의 리밋을 걸어 놓으면 얘를 바꾸고 나서 밑에 거 하려다가 나 한 개가 걸려 있어. 밑으로 뭐 내려갈 수 없어. 왜? 1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식별값이 생겼어요. id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 식별값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뭔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네. 우리가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밑으로 쌓여 나간다 그랬죠. 근데 위에가 2네요. 아래가 1이고 실제 순서는 얘가 1이 맞을 텐데 뭔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오는 과정들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버릴 겁니다. 자, 데이터 한 개 추가를 하래요. id에 3 넣고 타이틀에 3, 바디에 3 넣으래요. 이런 거 하나 복사해 갖고 와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거나 할 때 잘 보시면 문자열 부분은 홀다운표를 쓰고 있죠. DBMS에서 문자열은 홀다운표가 맞습니다. 쌍따옴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DB는 홀다운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제가 홀다운표 같은 거 안 썼죠. 왜? 네, 인트 타입이니까. 근데 사실 홀다운표를 써도요, 데이터는 잘 들어가요. 숫자 인트 타입이니까 안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 정수형 타입인데, 근데 얘가 알아서 오토캐스팅을 해버려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얘를 해버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공했다고 나오면서 경고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값을 넣으려고 했죠? 근데 얘 인트라서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 0이 들어가요. 인트의 기본값은 0이니까. 얘네가 이제 데이터를 넣겠다 했으니 널로 채워주진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근데 이 데이터 못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 0으로 어쩔 수 없어. 일단 내가 0으로 해놓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에러를 안 뱉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센스가 우리한테 썩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하나, 자, 위에를 블럭을 안 씌웠군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조회를 해보면 이제 0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울 겁니다. 얘는 지워버릴 거고. 다시 조회를 했을 때 213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2번 게시물 데이터를 지워라. 자, 데이터를 지운다. delet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delete from article 할 거예요. 아티클로부터 지울 거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 지워요. 안에 들어있는 지금 3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3줄의 데이터 다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은 건 id가 2번이네. 그러면 조건을 주는 거예요. 왜요? id 2 이렇게. 그러면 id가 2번인 데이터만 지워요. 이게 데이터 삭제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날짜 컬럼 추가하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id 컬럼 뒤에다가 날짜 컬럼을 추가했었죠? 컬럼 추가할 거니까 테이블 구조 변경입니다. alter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건데 뭐 할 거야? add 컬럼 할 거야. 이름은 argdate로 할 거야. 타입은 date, time으로. 우리가 날짜형에선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위치, after id, id의 뒤에 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 구조 보라고 하니까 얘를 보면 밑에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해 보래요. 얘도 지금 널 가능, 디폴트 널이에요. 날짜 데이터인데도 널 들어가 있어요. 왜? 데이터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날짜 정보를 채워라 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정보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업데이트 아티클 set arg date 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왜요? id 1번 게시물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잘 보시면 분명 얘는 arg date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날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해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넣으려고 해요? 폴다운표로 감싸져 있으니까 문자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근데 이거 들어가요. 자, 보세요. 성공이고요. 조회해보면 잘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또 하나 넣었는데 얘도 지금 널이잖아요. 이 친구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업데이트 쿼리 이거 그냥 활용해서 조건은 id가 4이네. 문자열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이런 거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되긴 하는데 얘도 석세스의 워닝이 나와요. 성공은 했는데 경고가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데이터 트렁케이티드 for column argdate low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트렁케이티드가 뭐냐? 이거 고민할 필요 딱히 없고 번역기 같은 거 돌리면 돼요. 번역기 돌려서 뉘앙스 파악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구글링 하면 되겠죠? 자, 데이터가 잘렸대요. 데이터가 잘린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연월일 시분초라고 하는 데이터의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양식에 맞게끔 문자를 입력하면 알아서 이 데이터 양식대로 세팅해서 날짜로 취급을 해줘요. 근데 이런 막무가내 문자는 양식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얘도 안 되네? 이거 안 됐었나? 안 되네요. 저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군요. 양식만 맞으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안 되네요. 옛날에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양식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메시지 그리고 조회해보면 아직 00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자를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 문자 되네? 그러면 그냥 문자랑 똑같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다시 지울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잘 넣어줬고 얘만 이제 정보를 잘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얘를 2번이라고 했네? 무시하고 가죠. 여기에 문자 날짜 데이터만 잘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넣는 행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타이핑한 걸 넣는 거니까. 지금 게시물이 작성되는 그 순간에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입력 값을 여기다 넣겠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재 시간과 날짜 이런 거를 구해올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elect now. 이거는 함수를 실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select가 조회였죠. now 함수의 실행 결과를 조회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연월일 시분초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select랑 모양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바로 위에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다르죠? 어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지가 없어요. from이 없잖아요. select,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select는 어디로부터 가져올 건데 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항상 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문제 없죠. 자,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모든 DBMS에는 다 공통으로 있는 친구인데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사실상 얘는 지금 이게 생략되어 있던 거고 풀로 적어주면 from 듀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회할 거야. 뭐를? now 함수의 실행 결과를 어디로부터? 듀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듀얼이 뭐냐? 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테이블을 만들 때 당시에 내가 사용할 컬럼명과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한 개 이상의 컬럼을 가져야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듀얼이라는 테이블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든 가질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냥 DBMS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죠. 일반적인 테이블과는 좀 다른 친구예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더라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날짜 정보를 한번 채워볼게요. 얘를 가져와서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할 건데 자, 지금 이 자리에 REGDate라고 하는 저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 자리, 내가 넣고자 하는, 세팅하고자 하는 값 자리에
이 now 함수의 실행 결과를 남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now 함수의 실행 결과를 눈으로 볼 때 이걸 실행해서 보고 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될까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select를 빼고 now 함수만 놓으면 돼요. 업데이트 안에서 now 함수가 실행될 거고요. 이 자리에 그 결과 남길 거고요. 그 결과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2라고 했군요. 3. 이렇게. 현재 오늘 23년 11월 21일 맞고요. 8시 30분경 맞아요. 현재 시간과 연월일 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no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게시물 같은 거 작성할 때 그 현재 시간과 날짜를 예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조회 한 번 더 하라고 하니까 조회해주면 이 문제는 종료해요. 지금 기본적인 쿼리문에 대한 걸 좀 배우고 있는데 이제 DDL은 데이터의 상위 개념의 것들을 컨트롤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웹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얘를 DDL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러 나가시면은 거의 한 1, 2년 차 때까지는 다 이것만 쓸 거예요. 실제로 이걸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신입한테 맡길 레벨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확도 100%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아무나 막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다 이것만 사용하게 될 텐데 이 DML에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데이터 추가하는 방식의 insert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데이터 조회에 select 그리고 데이터 수정에 업데이트 그리고 데이터 삭제 delete 이런 명령어들이 있었어요. 자, 게시판은 제가 CRUD라고 했었습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예요. insert가 없던 거 만들어내니까 create에 해당하는 거고요. select가 읽기 위한 거니까 조회하는 거니까 read에 해당하는 거고요. update가 수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delete가 삭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게시판 만들 때 CRUD가 기본 소양이라 그랬죠. 이 CRUD 자체가 게시판을 의미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게시판 DB 관련된 명령어는 다 배운 거예요. 기본적인 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응용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4개 중에서도 뭐 추가나 수정 삭제는 할 일이 좀 뻔해요. 게시물을 쓴다, 라이트 기능을 만든다, 인설트 해야 되죠. 없던 게시물 넣는 거니까 인설트 할 거예요. 회원 가입한다, 없던 회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인설트 할 거예요. 자, 게시물 이미 쓰여져 있는 거 수정할 거야, 업데이트 하겠죠? 뭐 회원 정보 수정할 거야, 업데이트 하겠죠? 게시물 삭제할 거야, 딜리트 하겠죠? 회원 탈퇴할 거야, 딜리트 하겠죠? 얘네들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셀렉트는 이제 무궁무진해집니다. 왜 무궁무진해지냐? 우리가 사실 셀렉트로 조회해서 보여주는 게 리스트 기능이랑 디테일 기능이에요. 그동안 만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2개밖에 없는데 왜 얘가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그 리스트나 디테일에 아티클 객체가 들고 있던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멤버스를 순회했었죠? 얘를 순회해서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에 나온 멤버가 들고 있는 아이디와 비교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아티클에 관련된 데이터도 필요한 거고 멤버에 관련된 데이터도 필요한 거예요. 그 둘의 데이터를 잘 매칭시켜서 조건에 만족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 그러면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 거고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나눠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걸 아티클이 갖고 있을 거예요. 멤버에는 아이디가 존재하겠죠? 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매칭시킬 거고요. 매칭시킨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가져올 거예요. 그 하나의 결과를 가져다가 화면을 리스트로 혹은 디테일로 그려낼 겁니다. 이런 작업들 다 셀렉트에서 해요. 그래서 셀렉트가 제일 무궁무진하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자, 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열어놨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나왔을 거고, 정답도 올려드렸으니까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 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미 해봤던 거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고 안 해봤던 내용을 좀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해봤던 것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안 해봤던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A2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는 거니까 드랍 데이터베이스 A2. 근데 이대로 하면 없을 때 에러가 날 거니까 만약 존재한다면 이렇게 실행하면 석세스와 워닝이 나올 거예요. 왜냐? 저한테 지금 A2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A2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선택할 거야. use A2 이렇게. 그 다음 테이블 만들래요. 자, create 테이블 article 소괄호 열어주고, 이번에는 아예 컬럼 4개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네요. 자, id 컬럼 int로 사용을 할 거고, reg date date time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얘는 바차 한 100 정도, 그리고 body 얘는 텍스트.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alter 테이블로 추가를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만드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테이블 만들었고요. 이 테이블을 조회해라. select from article.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 웹 개발 수업이잖아요. 여기서 DBMS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DBMS를 알고 오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웹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DBMS는 다룰 줄 알아야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처음 했을 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오이씨 처음 배우는데 좀 빠르다,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 수업은 뭐다? 웹개발 수업이에요. 제가 이걸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린 웹개발 수업이니까. 이렇게 진행했는데 기본적인 거 알아야만 수업 진행된다 그랬죠. 그 말인즉슨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복습과 반복 숙달을 통해 빠르게 습득하셔야만 한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노력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실제로 이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이런 명령문들, 쿼리문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바에서. 근데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명령문 헷갈리고 있을 새가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DB 알려드리는 거 일단 오늘까지 진행하고 간단한 거 만들어 보다가 또 이제 필요할 때 개념 또 설명드리고 또 만들어 보다가 또 개념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거는 그날그날 웬만하면 빠르게 숙달을 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힘들겠죠. 처음 배우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건 맞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쿼리를 제대로 쓰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쿼리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쿼리를 외우면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응용을 못해요. 암기한 거니까. 그리고 2, 3일 지나면 까먹어요.
막상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뭐 수목금 하고 나서 토요일 코드 안 쳐다보다가 월요일날 딱 와서 쿼리 쓰려고 하면 기억 안 나요. 외운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고 지금 이게 이 DML과 DDL 이런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조를 이해하고 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령문을 어느 정도 살짝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억이 나도 검색하면서 하면 돼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당장 요구하지 않아요. 단 해결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내가 많이 쳐봐야 돼요. 허리를 편하게 짜려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정직해요, 얘는. 꼼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많이 해봐야 돼요.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써내려고 하는 연습보다는 코드를 읽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코드를 쓰는 연습,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음. 근데 코드를 읽는 연습은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높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코드 쓰는 연습을 많이 해봤자 읽는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차피 기능 못 만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수업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능들, 이런 로직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기능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를 쓰는 연습을 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읽는 연습은 뭐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어떠한 기능이 수행됨에 있어 눈으로 코드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읽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그 다음 얘가 될 거고요. 얘가 되면 명령어 입력 받을 거고, 입력받은 명령어 따라서 조건문 따질 거고, 그럼 얘가 실행되고 쭈루루룩 한번 읽어드린 적 있었죠, 몇 번. 그런 게 읽는 연습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바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쓰는 건 이게 되면 따라와요. 근데 DBMS는요, 읽는 연습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얘는 쓰는 연습도 해야 돼요. 왜냐면 쿼리가 손에 익어야 돼요. 몸에 익어야 돼요. 머리로 암기해서 쓴다가 아니라 몸이 익어서 내가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네. 그럼 셀렉트 별 프롬 아티클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머리에서 생각을 딱히 거치지 않고 그냥 두두두두둑 하고 쳐질 정도로 몸이 숙달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러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 연습을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내용이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가 접목되기 시작을 할 건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보다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가 훨씬 더 복잡할 거고요. 이거 하다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하면 더 복잡해질 거고요. 스프링 부트 아티클 매니저 하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점점 밀린다면 이 수업은 좀 많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저도 이해를 하죠. 지금 이 저녁 수업 같은 경우 이거는 녹화를 좀 종료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데이터 또 추가하고 하는 과정부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잠시만요. 네, 그러면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